자, 이번에 국민의힘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전당대회 룰 결정되면서 당대표 경쟁 구도가 어느 정도 윤곽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장가 기자, 어제죠? 전대 룰이 이제 기존 당원 100%에서 민심 20% 정도 반영한 걸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한동훈, 나경원, 유승민 등 이런 당권 주자들이 서로 나한테 유리한 거 아니냐 계산이 좀 복잡할 것 같아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죠? 네, 우선 이 당심 100%였던 당대표 선출 방식이 바뀌게 된 게 지난 총선 패배 이후에 좀 민심을 무겁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힘을 얻었기 때문인데요. 국민의힘 비대위가 이를 당심 80 그리고 일반 여론 20 이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정말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민심을 반영하기로 했다면 비율을 좀 더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네. 자, 서정욱 변호사님. 어쨌든 한 전 위원장이 좀 앞서가는 구도입니다. 굉장히 여론조사 보면 앞서가는데 원내 나경원, 윤상현 의원 등이 곧바로 좀 원외인 한 전 위원장 좀 견제에 많이 나섰습니다. 이분들도 그러면 나오겠다는 겁니까? 당대표 선거에? 아마 이제 고민 많이 하겠죠. 실제 이제 그 나경원 의원은 이제 그 옛날에 트라우마 두 번 졌죠. 네. 한 번은 이제 이준석 대표인데 지난 당대표 선거 때요? 졌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김기현 대표 때는 대통령실의 압력인지 뭔지 출마도 못했잖아요. 그런 이제 두 번의 아픔이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한 위원장이 놓으면 이게 쉽지 않은 선거죠. 따라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 선언하면 나경원 의원에게 상당히 고민할 것 같아요. 또 이게 나가서 또 지면 세 번째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보다는 차라리 서울시장으로 틀까. 어차피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그 대선이 꿈이고 오세훈 시장도 이게 대선이 꿈이니까 다음에는 안 논대요. 그렇다면 이게 서울시장은 나경원 유력하니까 아마 그렇게 방향을 이럴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윤상현 의원은 무조건 논대요. 윤상현 본인이 나온다? 논다 하니까 저한테도 이게 논다고 계속하고. 직접 들으셨습니까? 예, 저희 유튜브에 출연 좀 하자 계속. 예. 출마하겠다고 해요. 아마 윤상현 의원은 이게 100% 저는 나온다 이렇게 보고요. 예. 아마 이제 그 외 변수는 이제 안철수, 유승민 이 정도가 이게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성필 부대변인. 네. 이거 보니까 당대표 선거 나가려면 이 돈이 더 필요합니다. 돈. 기탁금이라고 하는 건데 출마하려면 당대표 선거에 9천만 원 들고 이 최고위원 나가려면 또 4천만 원 든다고 하는데 자,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이걸 낮추겠다고 합니다. 좀 이 금액을 좀 낮추겠다. 어차피 기탁금이라는 게 당선되든 낙선되든 돌려받지 못하는 돈 아닙니까? 그래서 좀 나오기 편하려고 좀 낮춰주는 것 같은데 이건 의미는 어떠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양 당이 기탁금을 좀 낮추는 것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 없는 사람들은 출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탁금 외에도 전국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돌아다녀야 되고 우리 일명 조직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부정부패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탁금을 낮춰줘야 또 젊은 청년들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더 많이 나오라 이런 얘기. 네, 흥행에서 맞습니다. 많이 맞습니다. 나오라. 그래야지 이런 건가요? 흥행도 되고요. 그래야지 의외의 인물들이 나와서 또 흥행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참 웃긴 것 같아요. 이 민주당한테는 당원의 의견을 많이 반영한다고 뭐라고 하고 국민의힘은 당원의 의견을 반영 안 한다고 뭐라고 하고 도대체 이게 국민들이 봤을 때 어떤 느낌일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식당이나 카페 가면 기본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 사람 앞에 하나씩은 시켜야 되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국민의힘은 이번에 당원과 그 여론조사에서 국민 여론을 30을 반영하는 것이 저는 기본이다. 그런데 20을 반영한 것은 기본도 안 된 것이다. 한 50 정도는 반영해야지 국민들이 봤을 때 뭐가 달라지는구나라고 느낄 건데 그러면 왜 이렇게 안 하려고 하나 생각을 해봤더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출마하면 당대표가 무조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친윤들은 최고위원이라도 많이 당선시켜야겠다. 그러려면 당원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최고위원이 4명인가요? 4명이 사퇴해버리면 최고 지도부가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당원을 더 많이 반영하려는 것 같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분석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서정욱 변호사님, 이거 이 내용도 하나 있습니다. 이 새롭게 알려진 내용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에서 출마는 겨우 기정사실화 된 것 같고 이제 선거 전략까지 세우고 있다 이런 내용이 좀 들렸습니다. 대용량 문자 발송 없이 이거를 선거를 치르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자신감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아마 이제 새로운 이제 그 정치 문화를 좀 바꾸겠다. 새로운 정치 문화. 돈이 많이 드는 원래 전당대회가 이제 돈이 많이 들잖아요. 예. 아마 이제 그런 고비용 구조를 혁파하자. 그래서 이제 문자 같은 거는 실효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돈만 많이 들지. 네. 이런 이제 전략을 짜는 거고요.
지금 사무실은 아마 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아직 구한 건 아니지만 아직 구하지는 않았다. 예, 옛날에 이준석 대표는 아예 사무실도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문자 차량 다 없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무실은 아마 구할 거고 다만 이제 저비용으로 가서 문자 이런 거는 뭐 할 수 있고요. 제가 알기로 가장 지금 전략의 고민은요. 네. 러닝메이트입니다. 러닝메이트.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누구랑 함께 할 거냐?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제 그 9명 중에 한 5명은 안정적으로 맞아야 되잖아요. 네. 보통 3명 정도를 러닝메이트 해요. 최고위원 1명, 그다음에 여성 최고위원, 그다음에 청년 최고위원. 이거 이렇게 딱 3명이 꾸려서 같이 돼야만 나중에 지명직 해서 5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최고위원이 중요한데 뭐 장동혁 사무총장이나 이런 분들에게 같이 놀 수 있고, 그다음에 여성은 이제 김혜지 재선의이잖아요. 뭐 한지아 이런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은 한정민 수원에 그 화성에 네. 이준석 대표가 붙었죠. 이런 분들이 거론되고 있고, 네. 하여튼 청년, 여성, 최고위원 이렇게 3명 정도 러닝메이트 이게 가장 전략의 핵심이죠. 알겠습니다.